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텍스트는 뭐 썸네일도 그렇고 프로필도 그렇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여기저기 저희가 글자를 넣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마저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텍스트인데 정말 쉽습니다. 네. PPT나 뭐 한글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를 알아보면서 추가적으로 이 텍스트 글꼴에 대한 저작권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겁니다. 평소처럼 피그마를 켜주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T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T 모양하고 텍스트 나오죠? 클릭해 주시고 작업 시트로 마우스를 가져오면 마우스가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박스가 생겨요. 이 박스는 텍스트 박스예요. 이 영역에 내가 글을 쓰겠다. 네. 그래서 글을 써보면 이렇게 글이 써지죠. 글이 써지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글씨가 좀 작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평소처럼 오른쪽에 설정창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설정창이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뭐 텍스트라는 탭이 있고 인터, 뭐 레귤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면 위에 거는 이제 폰트고 아래쪽은 이제 두께에 대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고 오른쪽은 크기입니다. 폰트의 크기 그리고 그 아래쪽은 뭐 폭이나 정렬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좀 늘려야겠죠. 자, 오른쪽이면은 딱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숫자를 수정해주면 됩니다. 한 50 정도로 키워볼게요. 50 정도로 키웠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커서는 지금 글씨의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변경한 거는 커서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보면 이렇게 갑자기 커졌죠. 다시 다 지우고 여기서 처음 상태에서 숫자를 다시 설정해 줄게요. 한 35 정도로 해서 안녕하세요, 파인룩입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글씨가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 박스는 큰데 글씨가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줄여주고 싶은데 이게 일일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앙 정렬도 이럴 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너무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도 PPT랑 좀 동일하죠. 근데 피그마에서 정말 강력한 기능 하나가 뭐냐면 자, 글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양쪽으로 꺾인 모양이 있고 오토 윗스라고 나와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보이시죠? 내가 작성한 글자 수를 기준으로 텍스트 박스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네,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 쓸 때 항상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요. 여러 가지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폭 조절을 알아본 김에 오른쪽에 다른 기능들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인 헤이트입니다. 자, 라인 헤이트는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이에요. 이렇게 늘리면은 자, 멀어지죠. 그리고 줄이면은 줄어듭니다. 기본은 100%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간 조절도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 위로 정렬, 아래로 정렬. 근데 주로 사용하실 거는 자동 폭 조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다. 다음은 폰트를 알아볼게요. 자, 오른쪽에 인터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폰트들은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씩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면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폰트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피그마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만든 툴이니까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뭐 네이버에서 만든 나눔이라던가 이런 나눔 고딕 이런 채가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영어를 지원하는 폰트보다 현저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폰트를 다운받을 겁니다. 평소처럼 검색창으로 오셔서 눈누 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이트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양한 폰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클릭해서 내가 타이핑을 쳐서 폰트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폰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폰트가 무료라고 해서 자유롭게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폰트도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내가 내 블로그에 공유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라이선스 요약표라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인쇄 가능하고 웹사이트 가능하고 광고나 브라우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영상의 자막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포장지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아래부터 보면 세모로 돼 있죠. 세모로 돼 있는 거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데 이런 폰트는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걸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가장 아래쪽에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슬로건 이런 식으로
BI, CI 부분에 X 표시가 된 건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이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렇게 X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일단 피하시고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다른 폰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눈으로 들어가자. 모야모야체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라이선스 요약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파일을 열어서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안쪽에 원타입 글꼴 파일이랑 트루타입 글꼴 파일이 있어요. 둘 다 형태는 상관없고 그냥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은 폰트가 예시로 나오고 왼쪽 상단에 설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설치가 되고 별도의 알림이 뜨지 않고 설치 버튼이 비활성화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X를 닫아주시고 사이트도 닫아주세요. 그리고 피그마로 들어와서 피그마 프로그램을 그대로 꺼줍니다. 왜 꺼주냐? 저희가 폰트를 다운받았는데 피그마에 설치가 되어야겠죠. 근데 폰트를 설치하게 되면 피그마를 재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피그마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피그마에 폰트가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피그마를 열어서 내가 아까 작성한 텍스트를 누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올 폰트라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맨 아래에 내가 설치한 폰트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뭐야 라고 영어로 나오죠. 그리고 옆에 New라고 보여요. 이거를 클릭해보면 자, 됐죠. 저희가 설치한 폰트로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텍스트를 넣으면 엄청 센스 있고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폰트도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각 요소들의 퀄리티를 더할 수 있는 효과를 넣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